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매일 아침 열심히 걷고 있는데 무릎이 더 아파지는 것 같다. 꾸준히 걷고 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걸을 때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걷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외래 진료실에서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겪은 일입니다. 걷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걸으면 걷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잘못된 습관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걷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체활동 부족을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로 발표했습니다. 담배보다 술보다 무서운 게 바로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35% 낮아지고 당뇨 위험은 무려 58%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졸중,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걷기 하나가 이 모든 것의 예방에 직결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고 뼈 밀도는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연간 최대 3에서 4%가 감소합니다. 심장과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걷기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운동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로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걷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 매일 걷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연골이 닳고 혈당이 안 잡히고 혈압은 오히려 오르고.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걷고 있는데 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걷기 습관을 하나하나 파악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오늘 제가 그 실수 7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공복에 바로 걷기. 둘, 과식 직후에 걷기. 셋, 자기 직전에 강도 높게 걷기. 넷, 스트레칭 없이 걷기. 다섯,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걷기. 여섯, 진통제 먹고 바로 걷기. 일곱, 몸이 아픈데 참고 억지로 걷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잘못된 습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바로 걷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복에 걸으면 지방이 더 잘 탄다더라. 아침에 뭔가 먹으면 무거워서 못 걷겠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이건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 씨, 올해 67이세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퇴직 후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굳은 다짐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진단은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최 씨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아침 당뇨약을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로 40분 이상을 빠르게 걸으셨던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 의식을 잃을 뻔하셨던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50대 이후에는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공복 걷기가 오히려 근육을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근육을 먼저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50대 이후에는 원래도 근육이 빠지는 시기인데 공복 걷기로 근육까지 태워버리면 오히려 근감소증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걷기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바나나 반 개, 크래커 두세 장, 두유 한 팩 정도의 가벼운 탄수화물을 드시고 나오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걷기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밥 먹고 바로 나가서 걷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살이 안 찐다,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박씨, 65살 주부십니다.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라 3남매 다 키워내고 지금도 아침마다 남편 밥 챙겨드리고 집안일 하시면서 건강을 위해 식후 바로 산책을 나가시는 게 일과였습니다. 밥 먹고 쉬면 살찐다는 말을 굳게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을 때마다 옆구리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위에 심한 부담이 가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 있었고 식후 걷기로 인한 혈류 분산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관으로 대거 몰립니다. 이 시기에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 쪽으로도 혈액이 필요하게 되면서 소화기관과 근육이 혈액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는 제대로 안 되고 걷기 운동 효과도 떨어지는 이중 손해가 생깁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가면서 흉통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식후 산책 중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응급으로 실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후에 걸으세요. 그게 소화에도, 혈당 조절에도, 심장 건강에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처음부터 빠르게 걷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바로 나가서 씩씩하게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얼핏 보면 건강한 습관 같지만 이게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이씨, 61살 남성분이십니다. 예전엔 마라톤까지 뛰던 분으로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매일 아침 한강변을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너무 상쾌하고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왼쪽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생겼지만 운동하면 좀 아픈 거지하고 참으면서 계속 걸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무릎 연골 손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내측 반월판 연골이 부분적으로 파열돼 있었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씨는 한 번도 준비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관절은 아직 차가운 상태입니다. 관절에 윤활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고 근육과 인대도 굳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평소의 2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걸을 때 체중의 3에서 4배 하중을 받는 부위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충격이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마모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힘줄의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면 힘줄이 찢어질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걷기 전 최소 5분, 제대로 하시려면 10분 준비 운동을 하세요.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 2분,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 그리고 처음 5분은 천천히 워밍업 걸음으로 시작하세요. 20분이 무릎 수술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걷는 것. 걷기가 뭐라고, 그냥 나가서 걷는 건데 물까지 챙겨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뇌졸중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강 씨, 68살 여성분이세요. 이른 아침 집 근처 산책로를 30분 정도 걷는 게 낙이셨습니다. 겨울철이라 날이 춥다 보니 땀도 안 나는데 뭘 하고 물을 들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한겨울 아침 걷다가 갑자기 오른팔이 저리면서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계신 분이 얼른 병원으로 모셔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보충받지 못합니다.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이미 평소보다 끈적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혈액점도가 높아진 상태, 즉 혈액이 걸쭉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액이 더 빠르게 응고되려 하고 좁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은 기온이 낮아서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 끈적한 혈액과 좁아진 혈관이 겹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가장 높은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발생 빈도를 보면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걷기 전 반드시 물 한 컵 200ml에서 250ml를 마시고 나오세요.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 됩니다. 이 한 컵이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걸을 때도 20분에서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마셔주세요. 다섯 번째,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위험한 습관입니다. 무릎이나 발이 아픈데 진통제를 먹고 걷는 것. 조금 아프다고 쉬면 더 약해진다. 참고 움직여야 회복된다.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걸어도 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인천에 사시는 윤 씨, 63살 남성분으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부터 왼쪽 무릎이 간간히 쑤셨는데 병원 가기가 귀찮아서 동네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사서 드시곤 하셨습니다. 약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니까 약 먹고 운동 나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걷다가 무릎이 좀 아프다 싶으면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더 드시기도 하셨어요. 이 정도는 운동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결국 무릎이 크게 붓고 열이 나면서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반월판 연골이 거의 파열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3기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신호를 차단해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통증은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여기 지금 손상받고 있으니까 멈춰 라고 외치는 신호예요. 진통제로 그 경보를 꺼놓고 계속 움직이면 몸은 손상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 걷게 됩니다. 결국 작은 손상이 대형 손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50대 이후 고혈압 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진통제까지 추가로 드시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진통제로 통증을 가리고 걷는 건 화재 경보기를 꺼놓고 불 끄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것. 요즘엔 이어폰 끼고 유튜브 들으면서 혹은 카카오톡 확인하면서 걷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시간도 빨리 가니까 좋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건 세 가지 면에서 건강을 해칩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 씨, 65살 여성분으로 스마트폰을 꽤 잘 다루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건강을 위해 만보기 앱을 깔아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걸으면서 앱도 확인하고 카톡도 보내고 유튜브 쇼츠도 보시면서 걷기 시작하셨어요. 지루하지 않아서 더 오래 걸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보도블럭에 살짝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기에 앞을 제대로 못 보셨고 미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셨어요. 오른쪽 손목으로 땅을 짚으면서 손목뼈 골절, 왼쪽 무릎은 열상이 생겼습니다. 50대 이후 낙상은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 씨는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6주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원인 중 스마트폰 보행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순간 보행 속도는 줄어들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져 발밑 환경 인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머리 하나 무게가 약 5kg인데 고개가 15도만 앞으로 숙여져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12kg으로 늘어나고 45도 숙이면 22kg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경추 디스크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걷기가 뇌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자연환경을 보고 소리를 듣고 몸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하면 뇌 활성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의 치매 예방 효과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이어폰도 양쪽을 다 끼지 말고 한쪽만 끼거나 볼륨을 아주 낮게 하세요. 걷는 그 시간에 자연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걷기 운동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만보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많이, 빠르게, 매일 걷는 것. 만보 걷기 들어보셨죠?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만보 강박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씨, 69살 남성분입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계신 분인데 지인으로부터 만보 걸으면 혈압, 혈당 다 잡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만보를 채우기 위해 하루에 2번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 날씨가 좋지 않아도 몸이 좀 피곤해도 무릎이 뻐근해도 만보는 꼭 채우셨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걸음 수가 부족하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우셨어요. 처음 한 달은 혈당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결국 3개월 만에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과도한 반복 충격은 오히려 만성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족저근막염, 슬개골 연골 연화증, 정강이 피로 골절 등은 과도한 걷기로 생기는 대표적인 과부하 손상 질환들입니다. 또 한 가지, 저녁 늦게, 특히 밤 10시 이후에 강도 높게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서 수면을 준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고 근육 회복이 안 되고 혈당 조절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만보가 목표가 아닙니다. 본인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양을 걷는 게 목표입니다. 50대는 하루 6,000보에서 8,000보, 60대 이상은 5,000보에서 7,000보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쉬는 날을 만드세요. 그리고 저녁 운동은 잠자리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치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제대로 걷는 걸까요? 걷기를 시작하기 전 집안에서 이 루틴을 꼭 하세요. 수분 보충을 위해 미지근한 물 1컵, 가벼운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공복이라면 바나나 반개 또는 크래커 2 내지 3장, 준비운동 5 내지 10분, 준비운동은 제자리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고관절 옆으로 들기 좌우각 10회,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벽에 손 짚고 30초씩, 제자리 걸음 2분 동안 하세요. 이 루틴에 10분만 투자하면 관절 손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 효과가 줄고 오히려 통증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첫째, 시선은 10m에서 15m 앞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턱을 살짝 당기고 정면을 보세요. 이것만 해도 거북목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되고 균형 잡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를 약 90도로 구부리고 앞뒤로 리드미컬하게 흔드세요. 셋째, 발 뒤꿈치부터 발끝 순서로 디디세요. 발바닥 전체로 쿵쿵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중간, 발끝 순으로 자연스럽게 구르듯이 걸으세요. 만보가 아니라 대화 가능 속도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적정 속도입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숨이 차면 너무 빠른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면 너무 느린 겁니다. 50대 하루 30분에서 40분, 6,000보에서 8,000보, 60대 하루 25분에서 35분, 5,000보에서 7,000보, 70대 이상 하루 20분에서 30분, 4,000보에서 6,000보, 주 5일 걷고 2일은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운동 후 회복이 운동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물 보충은 걷고 나서 바로 물 한 컵 드시고 마무리 스트레칭 5분은 허벅지 앞뒤, 종아리,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고 단백질 보충은 걷고 30분 이내에 두유, 삶은 달걀, 견과류 등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걷기 후에 보충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근감소증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모든 시간대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계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세요. 봄, 가을은 오전 7시에서 9시 또는 오후 4시에서 6시를 추천하고 여름은 강한 자외선과 열사병 예방을 고려하여 오전 6시에서 7시, 겨울에는 기온이 어느 정도 오른 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를 추천합니다. 특히 고혈압,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겨울 새벽 외출을 피하세요. 혈관이 가장 많이 수축해 있는 이 시간대에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 뇌졸중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현대인, 특히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항상 어딘가 아프게 살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의 70% 이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류의 역사 99%는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고 농사짓고 걸어서 이동하던 삶. 우리 몸은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 특히 최근 30년 사이에 인류는 급격하게 앉아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TV, 스마트폰, 자동차, 엘리베이터. 이 모든 편리함이 우리 몸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는 산소를 덜 받습니다. 만성 통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우울증. 이 모든 현대 질병이 앉아있는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 세계 장수 마을의 공통점으로 그들은 매일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장 보러 걷고 밭에 나가서 걷고 이웃집에 걸어서 갑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근육을 유지시키고 뼈를 강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잘 자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올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잘못된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걷기 효과는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런저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같은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걷기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 또는 본인만의 걷기 습관이나 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어렵고 딱딱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바르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